1인 크리에이터 유튜버 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을지 저도 많이 궁금했는데 변호사 통해서 컨설팅을 받을 계기가 없으실 수 있잖아요. 질문 주시는 부분들이 컨텐츠를 제작하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이걸 제작하는데 어떻게 써도 되나요? 근데 모든 비즈니스를 할 때 모든 법적 리스크를 제로로 만들고 비즈니스를 하실 수는 없습니다. 된다라고 하는 순간 이거 변호사가 된다고 했는데 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플러스 MC 박재. 이기현입니다. 네, 오늘은요, 저희가 BTS, 이 팽수의 지킴이로 아주 맹활약하고 계신 분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미주의 대표 변호사 김미주입니다. 유튜브 시장이 점점 활성화되면서 사실 이런 온라인 콘텐츠 저작권 관련돼서 이슈들이 많이 되고 있고 또 관심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님께서도 사실 그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계시는 그 1인 크리에이터 위한 IP 교육 과정을 직접 이제 강의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저도 그 강의를 통해서 처음 만나긴 했는데 이 수업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지, 어떤 강의 주제를 다루고 계신지요? 서울시에서 해주는 그 강의가 저한테도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아예 정말 1인 크리에이터 유튜버 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을지 저도 많이 궁금했는데, 그러니까 뭐 IP 교육을 한다, 지체성공 교육한다 이럴 때 그냥 막 그런 책들을 읽어내는 강의가 아니고 진짜 좀 궁금한 부분들을 저도 긁어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사실 강연 들으면 질문 잘 하시나요?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이렇게 사업에 관련되는 질문인데 변호사 통해서 컨설팅을 받을 계기가 없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강연 끝나고 나면 처음이었습니다. 그냥 줄을 쫙 서주세요. 줄을 서서 다 질문하세요. 질문 주시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컨텐츠를 제작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냥 완전 현실인 거죠. 제가 이걸 제작하는데 어떻게 써도 되나요?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어떤 침해에 대해서 이슈가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그것들 답변하다 보면 저도 이제 유튜브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했죠. 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나 혹은 뭐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을까요? 사실 완벽하게 본인이 다 창작하는 컨텐츠가 쉽지 않잖아요. 기존에 있는 것들을 조금 활용해서 본인이 만들어냈어요. 핑크퐁에 대한 컨텐츠가 있잖아요. 아기들 컨텐츠가 있어요. 근데 그 핑크퐁 컨텐츠를 자기가 새롭게 해석을 했어요. 2차적으로 찍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누군가 그대로 카피하는 거예요. 경쟁 유튜버가. 그럼 이 사람은 이게 굉장히 분하잖아요. 그래서 이 대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게임이다. 그럼 게임을 그대로 이렇게 진행하는 걸 유튜브로 많이 하시잖아요. 게임사의 동의를 안 받았죠. 근데 자기가 한 것들에 대한 유사한 어떤 그 프레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싶으시죠? 그러면 이거를 할 수 있으나 제가 이쪽의 변호사면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은 완벽한 2차적 저작물이냐를 물어보겠죠. 그러다 보니 이거를 대응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변호사로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 되게 많이 해요. 어느 정도를 쓰면 안 걸리냐? 써도 되느냐? 경계가 어디냐? 아무 그거 없이 타인의 거를 그냥 쓰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좀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그냥 그대로 베끼는 게 너무 많아요. 이제 패스트푸드처럼 내가 좀 고민을 해서 창작물을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그냥 베끼는 게 훨씬 빠른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은 본인이 만들어낸 창작물을 누군가가 동의를 받지 않고 나에게 알려주지 않고 쓰는 건 다들 조금 불쾌하고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쓰는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맞다. 나는 그냥 막 편히 쓰고 싶어요. 나는 쓰고 싶어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쓰는 건 또 불쾌해요. 지금 그랬던 게 옛날에 한번 이제 인터넷에서 놀이가 있었어요. 영자놀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터넷 포털에 게시판에다가 이제 선정물의 기준이 뭔가 이제 남자나 여자의 노출 사진을 올리는 거예요. 옷을 다 입고 있는데 이렇게 시각적으로 되게 이제 조금 선정적이다 느껴지는 컨텐츠가 또 있을 수 있고 다 벗었는데 전혀 선정적이지 않은 컨텐츠가 있고 영자야 받아봐. 그래서 판단을 해요. 그럼 얘가 삭제를 했는데 왜 이건 기준이 뭐야? 지난번에 이거 안 잘랐잖아. 왜 뭐야? 그렇게 해서 계속 그 안에 룰이 생겨요. 그러니까 보니까 다음이나 네이버 운영자하고 계속 붙어가지고 그 기준을 만들어 나가더라고요. 이게 게임 같은 경우는 화면이잖아요, 사실. 되게 복잡한 상황들이 또 연결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법적인 부분이 오히려 많이 적을 텐데
어떻게 해석이 되나요, 그게? 법과 현실에 만약 괴리일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말씀 주신 게 지금의 어떤 저작권법이나 어떤 그 관련 법들이 이런 트렌드까지 다 예상하고 다 이렇게 커버하는 범위에서 만들어진 건 아니었잖아요. 명확하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해석의 영역이니까 조금 일반적인 사람이 느끼기엔 좀 애매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이건 이거, 저건 저거. 근데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건 이거, 저건 저거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제 답변에 사실 딱 근간은 있어요. 내가 창작해낸 게 아니고 누군가의 저작물을 내가 활용을 하고 사용을 하고 이용을 하는 거는 그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게 법적으로는 맞아요. 타인의 저작물을 내가 이용을 하려면 그에 대해 동의를 받고서 편집을 하거나 뭐 2차적으로 더 가공하거나 이렇게 되어야 이게 명확한 거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어렵죠. 왜냐하면 이 모든 거를 다 어떻게 허락을 받고 법적으로 너무 해석을 좁혀 들어가면 어느 건물 앞에 사진 찍는 것도 안 될 거고 음식 사진 찍는 것도 안 될 거 아니에요. 사실 냉정히 따져보면. 네. 음식 레시피로 특허 내신 분들 제 주변에 꽤 있거든요. 식당 안에 인테리어도 저작권이니까 브이로그 찍을 때 그거 다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이게 홍보 목적으로는 유리하니까 이게 오픈하는 게 철학적으로 더 맞냐? 그러니까 이게 법의 어느 정도를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해석을 해 나갈 것인가? 반대로 저희 비즈니스 쪽을 봤을 때는 이게 흐름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네. 그거를 아무리 뚝으로 막으려고 하더라도 천문학적인 숫자의 데이터들이 생산되고 있는데 영상과 이미지가 그걸 어떻게 법으로 다 통제하는가? 플랫폼 사업 그러면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 아까 제가 말씀 주신 것들 중에 변호사로서 대답할 수 있는 것과 사실 사회자님처럼 제가 입장이면 할 수 있는 말이 되게 다를 때가 있어요. 저는 솔루션을 많이 제공했던 사내 변호사의 경험으로서 사실 법적인 건 이렇습니다. 근데 모든 비즈니스를 할 때 모든 법적 리스크를 제로로 만들고 비즈니스를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이런 거 고려하셔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한테 확답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제가 만약 거기서 된다라고 하는 순간 이거 변호사가 된다고 했는데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아무래도 변호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답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